원내 최대 규모입니다. 무엇이? 보시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여당 의원 65%가 참여를 했다. 원내 최대 모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 지금 굉장히 많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65%,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 우리 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계신 이건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는 공평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 네, 한눈에 봐도 많다 싶죠. 꽉 찼습니다.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 볼까요? 공취모, 공소 취소 모임. 지금 현재 민주당 162명인데 이 중에 105명이 이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내 가장 큰 규모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민초가 얘기가 됐었죠. 초선 의원들의 모임. 대략 한 80명 정도 된다라는 건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게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한 30명 정도. 30명, 80명 합쳐야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인원. 최은석 의원님. 네. 이제 국민의힘이 전체 107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모임 자체가 105명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해서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105분이나 되는 의원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되게 부적절하고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중지된 재판이 총 5개고 그 5개 전부 다가 뭐 조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실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데 그 국회의원들 105명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전부 다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뭐 하수인 아니면 뭐 대통령의 어떤 뭐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105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기된 지금 여러 가지 공소 사실들에 대해서 취소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되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 105개가 지금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부적절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원 의원님. 네.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숫자나 뭐 누가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모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이 자행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작 기소 또 기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의원 모임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모임이 뭐 개파라든지 사조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뜻을 모아야 되고 힘있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요.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의 잘못된 점들 또 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뜻을 넓혀서 뜻이 모아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정원 의원님. 네. 아니 이게 과반,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과반의 의석도 있고 굳이 모임을 만들지 않아도 국정조사하고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임까지 만드는 거야? 라는 취지로 비판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과 별도로
조작 기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조작 기소의 문제점들만 계속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사례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위조나 변조를 시키거나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하거나 회유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협조자들에 대해서는 약점을 봐주기 수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뭘 하겠다를 넘어서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어떤 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좀 모인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이 관련해서 최 의원님 짧게. 네,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모든 지금 여기 우리 공소 취소 모임도 그렇고 또 지금 법 왜곡죄나 대법관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소원 4심제 이런 것들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겹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무죄를 위해서 방탄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더불어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명청 갈등이 이제는 명청 내전으로 이렇게 좀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 공소 취소 관련돼서 105명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만들기 이런 것들에 지금 의원들이 나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 의원님 짧게.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살펴보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정치 보복에 활용됐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소권 남용이라든지 대표적 조작 기소의 사례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조작 기소를 남발했던 검찰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여야가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다르죠. 다른데 일단 공통적으로 뭐 지금 최 의원님은 이게 명청 갈등이 이렇게 이 표면화되는 거 아니겠냐, 노출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정원 의원님은 아니다. 이게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니라 본질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 공소 취소모 이른바 공취모에 대해서 국민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거여의 이상한 대통령 지지 모임. 집권 2년차 황당한 내분이다. 이건 내분이다라고 국민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건 국민일보의 시각 아니야. 한겨레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한겨레 6면의 기사입니다. 민주 내분 우려에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한겨레도 민주 내분 우려가 있다. 이 모임이 출범을 하면 민주당 내분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명, 친청이 분화, 내분인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제 실제 모임에서 이런 일도 있긴 했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행사 앞에서 행사 진행함에 있어. 네, 어제 모임에 정청래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없는데 정청래 제명하라라는 얘기가 이정원 의원님 네. 왜 나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네, 당원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또 당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제 뭐 자유로운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도 오셔서 의사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친청이다, 뭐 친명이다 이런 구분 자체가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친정청래 계파라고 뭐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는 당 지도부의 인사들도 많이 이번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함께하고 있고요. 권양엽 조직사무부총장도 이 모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반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같이 뜻을 모았고요. 조작 기소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화된,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단순히 친명만 보이고 친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박수현, 한민수, 권향엽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 공추모에 참여하는 친청계가 있죠. 보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박수현 수석 대변인,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권양엽 조직사무부총장. 친청이라고 분류가 되는 의원들인데 근데 이번에 공추모에 참여를 했다. 그러므로 이건 이 친명계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또 한편 또 다른 친청으로 분류가 된 김병주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오해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혹시 이것이 예. 뭐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개파 개파 문제. 모임이 예, 아니냐라는 예. 그런 거에 예.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거기에 참여했다가 국민들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탈퇴하고 예, 예. 저는 그렇지만은 공소 취소는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저 혼자라도 예. 밑에서부터 운동, 예. 국민청원 운동을 계속 벌리고 있거든요. 예. 네, 사조직이라고 좀 오해를 받을 거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조직은 친명계, 친명 모임 아니야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나왔다라는 건데 또 본인이 또 친청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친명이니까 친청이 나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최은석 의원님,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보면은 이게 저 명청 갈등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특검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내에 되게 파열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65%의 의원과 35%의 의원이 완전히 갈라진 거라고 보고 아까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명의 우리 이렇게 대변인이나 기타 이렇게 정청래에 가까운 분들이 가입하셨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위장술이거나 아니면 그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명청 간의 어떤 그런 좀 의원들로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는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책이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저는 결국 이게 보면 앞으로 있을 우리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라든지 28년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민주당 내에 이제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단계에 아주 좀 정점에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어제 어떤 또 친이재명계 거기에서 일단 이렇게 완전히 좀 방출되기도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네. 엄청난 지금 갈등들과 차기 권력을 위한 다툼 이런 것들이 지금 극도로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하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퇴를 당했다. 재가입도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퇴를 당했다. 그런 거 봐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몇 명 친청이 있다고 하지만 물타기인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원님. 네, 명청 갈등의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싶어 하고 뭔가 민주당 안에도 우리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국민의힘처럼 민주당 안에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당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죠. 네,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뜻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더 건설적인 대화라든지 토론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틀막 그리고 귀 막고 전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최 의원님 짧게. 네. 저는 이게 명청 내전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은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고 그 정도로 지금 내부적인 권력 투쟁들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단계인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심하다고 하니만 니네가 더 심해 이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65대 35로 지금 당이 나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35에 해당하는 한 57명 정도는 또 친청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최대 맥시멈 57명이 내 사람 혹은 그보다 적은 인원이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 형국이긴 하죠. 그래서인 건지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정청래, 충남 대전 통합대화하자 장동혁의 공식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수도 사람이랑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이 충청이 좀 고향이고 우리 만나서 요거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회담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최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도 지금 상당히 좀 외로운 상황이긴 해요. 그럼 요 제안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행정통합 관련돼서 여야 대표가 논의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실은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우리 정책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인데 결국 해당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고 그거를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선거에 이렇게 시한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 특히나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이나 중앙정부의 사무 같은 것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또 이번에 정부가 통합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그런 재정 규모 이런 것들도 좀 확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 없이 너무 급속도로 선거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네. 지방통합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 또 우리 여당의 역할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네. 아마 장동혁 대표도 같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서 좀 좋은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게 논의할 만한 주제인 건 확실하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도 안 받을 이유가 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야 대표가 일단 만나야 무슨 얘기라도 오가겠죠. 실제로 만남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